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표현 차윤입니다. 자, 20단원부터 새롭게 좀 낯설지는 않죠. 새로운 이때까지 했던 이런 논리하고 다르게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수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대학 과정 기준으로 어떤 과목들이 함수를 다루는, 그래프를 다루는, 도형을 다루는, 이런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고, 그다음 도형을 다루는 기하학도 있고, 이 집합이라고 하는 82페이지부터 배우는 게 대학 과정 가면 집합론이라고 하는 또 과목들이 있거든요. 아예 달라. 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함수랑 접목시켜서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학과도 관계가 있고 명제랑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인문학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 실력정석 교재 20단원부터 시작해서 23단원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하편에서 승부처가 되는 부분,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학과정의 집합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식도 다양해지고 묻는 상황도 복잡해지면서 사실상 집합도 간접적인 출제 범위로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능까지도 계속해서 이 어떤 표현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19단원까지 하고 다르게 막 수식으로 푸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문계가 아니군요. 문과스러운 그런 표현들인 거야. 그러니까 막 숫자라고 푸는 게 아니라 말로 풀기도 하고요. 논리로 풀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집합과 원소부터 시작하는데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가? 그죠? 꽤 됐죠. 그래서 그 집합을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등과정에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뭐 배웠어요? 다음 중 집합인 건 뭡니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집합. 집합이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어요. 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반면에 중간고사에서 9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의 집합. 이런 건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표현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집합은 중괄호를 가지고 표현하고요. 원소는 그 안에 이런 것들, A, B, C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 하나하나가 원소죠, 원소. 이 원소를 쓰는 과정에서는 순서는 또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뒤에 가서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면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집합이 또 그 순열과 조합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서 집합이 아닌 거 이런 거야. 집합이 아닌 거 집합인 거. 이제 당연히 우리는 집합 단원이니까 집합인 것만 배우는데 중학과정은 집합이냐 아니냐를 다뤘었고요. 고등과정은 전부 집합인 걸 배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집합들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야. 다루는 거야. 연산하는 겁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막 2가지 이상의 복잡한 집합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역시 일부는 중학과정에서 배웠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집합이고 그 하나하나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A가 집합 S의 원소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약속이야.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 A, B, C, D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한글도 원소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집합은 대문자 A 집합, S 집합 이런 식으로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과정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 원소가 집합 S 안에 뽕 들어가 있다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원소 A는 집합 S에 들어가 있다. 영어로는 in. 이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요걸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럴 수는 없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집합이 더 큰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야. 선생님, 만약에 어떤 집합이 A만 하나 꼴랑 있는 거야. 그럼 이거
A하고 S가 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합은 이 덩어리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건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뭐 원소 안에가 뭐 A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집합은 어떤 전체 덩어리,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조를 어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를 나눴어요. 1조, 2조, 3조. 1조 안에는 철수도 들어가 있고 영희도 들어가 있고 2조 안에는 또 누구도 들어가 있고 3조 안에는 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조하고 나하고는 사실 같은 게 맞지만 3조라고 하는 것을 부른다는 거는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하고 3조가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같은 거랑 관계가 어떻게 있지만 그 조 자체를 부르는 거는 집합이고 그 안에 원소를 부르는 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고요.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A가 요 S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 갖다 이렇게 쫙 마치 우리가 등호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용어들. 원소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원소가 무한이면 무한집합,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공집합, 공집합은 수학기호로 요렇게 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중학교 나오죠. NS. S란 집합의 원소 개수만 number of S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게 중학과정에 겹친 내용이니까 오히려 요번 시간 좀 라이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중학과정에서는 원소를 전부 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썼어요. 전부 써서 해서 이렇게 뭐 원소가 있으면 뭐 1, 2, 3, 4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과정에는 무리수도 배우고 실수도 배우면서 이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야. 내가 1에서부터 2까지의 모든 숫자를 1에서부터 2까지의 모든 실수를 여기다가 쓰고 싶어. 그래서 그런 집합을 내가 이렇게 S라고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지. 1에서부터 2까지 모든 실수는 1 다음에 뭘 써야 돼? 1.00000000 뭐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무한집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이 원소를 쭉 일일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조건제시법이고요. 조건제시법이 사실은 고등과정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과정 집합의 중요한 테마 한 2개? 뭐 3개? 하면은 그 중에 하나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이 상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구로 사용이 되고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제시법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이런 거 1에서부터 2까지 나와 있는 모든 실수를 집합으로 표현해보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집합 뭐 S는 X바 X가 1 이상 2 이하인 실수 뭐 X는 실수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조건제시법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X라는 뜻이야. X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요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 뒤에 X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실제로 읽는데 중요하지만,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의 핵심은 바로 저 X바에 그 해당하는 X. 근데 그 X가 뭘 나타내느냐? 1에서부터 2까지 들어가 있는 실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집합의 의미는 1 이상 2 이하의 모든 실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표현 방법은 X바, PX. PX라는 게 말하면 아까 했지만 요 X의 어떤 조건,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조건. 알겠죠? 네. 자, 연습을 쭉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포함관계도 역시 중학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웠을 겁니다.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런 식으로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벤 다이어그램 기억납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뭐 또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이나 원소나열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고교 과정에서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되고요. 표현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씁니다. 수식으로.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어떤 집합 A가 있고요. 어떤 집합 B가 있으면 집합과 집합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A가 B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A가 B를 포함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라고 하는 집합은 이것을 포함하는 이런 넓은 범위로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쌤, 모든 집합이 포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런 식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A가 B를 포함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B가 A를 포함합니까? 역시 또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일반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주의할 점, 조심할 거. 이런 포함 관계가 있었을 때, 이때는요, 요것의 의미는 A가 B를 온전히 전부 다 포함하고 넘쳐도 되고요. 또는 A하고 B라고 하는 집합이 같아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집합 공부할 때 좀 나오는 유니크한 내용인데 포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포함해요. 같아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아도 A하고 B가 같아도 A 집합이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거를 보통 A가 B를 포함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원소 X가 있어. 그 X1이 A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 있어. 어떤 원소 X2가 있어. 그거는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야.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X2가 B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요 X2가 A에도 속한다라는 뜻이 바로 요 표현 관계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면 요거 그림 아니네요. 그러니까 요 X2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반드시 A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저 포함 관계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심할 거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X1하고 X2가 같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거나 뭐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집합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다시 말하면 X라는 원소, 아까 방금 쓰면 X2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요게 A에 속하면, 고로면 그게, 이걸 쓰면 아까 화살표로 표현했죠, 화살표로. 이것이면, 그 X 원소가 B에도 속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A가 B에 포함된다. B 집합이 A 집합을 포함한다. 또는 뭐 순서 바꿔도 뭐 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말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 의미를 떠올려가지고. 그죠? A의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가 있으면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다음을 말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뭐 이런 어떤 문과스러운 표현.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B가 A를 포함하고요. 또 A도 B를 포함한다는 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B가 A를 포함하는 뜻은 B하고 A가 같을 수도 있고 B가 더 넓은 범위일 수도 있고, A가 B를 포함하는 뜻은 같을 수도 있고 A가 더 넓을 수도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이고, and. 자,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and.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A하고 B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등호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거는 요 집합하고 집합이 같다는 뜻이고요. 요 등호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뭐 방정식에서 2x-1은 4 같은 요 등호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집합이 서로
상등이다, 서로 같다를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기호이지 집합과 집합의 등호로 연결한 것 뿐이지 이거를 우리가 뭐 숫자들의 덧셈뺄셈에 사용한 등호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집합이랑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A하고 B에서 같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B가 A를 포함하고 같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B가 바깥쪽에 있고 A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 서로 같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이걸 우리가 A를 B의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란 말의 의미 알고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같은 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집합, 한마디로 쏙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중학과정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던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쭉 같이 확장을 해볼 겁니다. 우선 앞부분은 좀 오늘 라이트한 부분이니까 속도를 내가지고 해볼게요. 실수전체 집합에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을 읽는 힘, 읽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해. 뭐 이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A 연산 B. 이런 연산을 갖다가 두 집합 연산하는 방법은 무슨 말이에요? X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원소야. 근데 그 X가 뭐냐? A에서 B를 뺀 게 X인데 A는 A집합, B는 B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A집합의 원소 하나 끄집어내고 B집합의 원소 하나 끄집어내서 뺀 게 원소란 뜻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A는 1, 2, 3, 4, B는 1, 2. 그래서 내 A에서 B, 무슨 말이야? 여기서 원소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서 원소 하나 끄집어내서 빼는 겁니다. 그걸 싹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집합이 집합. 뭐 원소나이법 써볼까? 원소나이법으로 이렇게. 그러면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다 할 수는 너무 번거롭잖아, 그지?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2를 끄집어내고 여기서 2를 끄집어내서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야. 2를 끄집어내고 2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원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제일 클 때하고 제일 작을 때 한번 봐볼까?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 끄집어내고 여기서 제일 큰 숫자를 끄집어내면 여기서 그걸 빼고 나면 제일 작아지겠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제일 커지면은요, 여기 제일 큰 거 끄집어내고 제일 작은 거 끄집어내면 4에서 1 빼니까 3이 되고요. 이런 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연산 A를 하면 똑같아요. 이번엔 여기서 끄집어내고 여기서 끄집어내고 빼는 거지. 그럼 똑같아. 이 두 번째 거 푸는 방법도 여기서 제일 작은 거 끄집어내고 제일 큰 거 끄집어내면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숫자고요. 여기서 제일 큰 거 끄집어내고 제일 작은 거 끄집어내면 2에서 1을 뺀 게 제일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1이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가 이렇게 연속한 자연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중간에 구멍이 뚫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 이게 잘 안 떠오르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8개를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선생님이 문과스럽다는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B 연산 B, 요거 우리 앞에서 했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B라는 원소가 1하고 2예요. 요 원소가 방금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제일 큰 거랑 작은 걸 해봤더니 얘 제일 작고 거기서 제일 큰 걸 빼면은 0이 제일 작은 숫자고요. 이게 제일 크고 여기 제일 작으니까 빼면은 5가 돼서 0, 1, 2, 3, 4, 5. 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개수 알고 있습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소가 1하고 2가 있다고 치면은 이 원소가 2개 있는 것의 부분집합의 개수. 항상 공집합은 여기 공집합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1만 하나 꼴랑 있는 거, 2만 하나 꼴랑 있는 거, 이것도 역시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실제로 같은 것도 역시 부분집합으로 표현하고요.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2의 n제곱개가 되고요. 요 식은 외우시는데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 개수가 뭐 있을까요?
고등학교스럽게 A1, A2, AN. 자, 이런 집합이 있어. 원소 개수가 N개야, N개. 그러면 이것의 부분 집합은 반드시 무슨 꼴이냐면은 얘가 있거나 없거나, 얘가 있거나 없거나, 얘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싹 다 있으면 얘랑 똑같고요. 싹 다 없으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개수가 총 몇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몇 가지 가능합니까? 2가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2가지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각각에 대해서 얘가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야.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점점점 제일 마지막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싹 다 곱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2가 총 n제곱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논리를 뒤에 우리 수학 하편의 마지막에 순열과 조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배우고 조금 더 나아가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하는데 원소 개수가 2n제곱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A, B가 이렇게 되는 5개의 부분집 원소 중에서, 5개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 중에서 A,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이라는 뜻은 이런 말인 거죠. 이 A하고 B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랑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되는 겁니까? 얘 2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 정답은 2의 세제곱이니까 8가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특정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A하고 B를 각각을 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부분집합 개수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또는요, 이 문제처럼 A, B는 들어가 있고 C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A하고 B는 들어가 있고 반드시 C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럼 나머지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되겠습니까? 2가지에서 2의 제곱은 4.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반드시 있거나 또는 반드시 없다고 하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수를 센 다음에 그 경우수를 답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A, B 중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 집합과 명제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뭔 소리야? 하나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뭐 이걸 갖다 세는 방법은 A만 있는 경우도 구하시고요. B만 있는 경우도 구하시고요. A하고 B가 모두 있는 경우도 구해가지고 이걸 싹 다 구한 다음에 더해서 답을 구해도 되고 요걸 그렇게 구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이렇게 된 거 말고 나머지가 뭐가 있지? A하고 B가 모두 없는 경우가 있겠지. A하고 B가 모두 제외가 되는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겠지.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몇 개 있습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를 하니까 2의 세제곱인 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체 부분집합 중에 답이 안 되는 거야. 전체 부분집합 몇 개입니까? 2의 5제곱이니까 32잖아요. 그래서 그 32에서 8을 뺀 정답 24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요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여사건으로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용어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논리를 기억하시고 뭐 선생님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도 돼. 말 나온 김에 해볼까? 그래 좋아. A만 있어야 돼. B는 없어야 돼. 그럼 몇 개입니까? A만 있고 B는 없어. A만 있고 B는 없어. 그럼 나머지 3개는 자유롭게 8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8가지입니다. A, B가 모두 있어야 돼. 역시 있고 자유롭게 8가지 돼서 이거 싹 더하면 24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까지만.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해 다음을 증명하세요. 자, 보이는 증명 문제, 특히나 집합의 증명 문제를 너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공부에서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집합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함인데 여러분을 수학자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수식에 목매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이런 증명의 문제들은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수능 시험엔 당연히 증명 문제가 안 나오고 학교 내신에 서술형 증명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생들은요. 전부 다 뭘로 하면 되느냐? 아까 조건제시법을 표현했을 때 어떤 수식 관계로부터 하면은 전부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잘 봐봐요. B가 A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은 A가 C에 속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B가 A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A가 있으면 B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리고 B가 C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C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이 뭐예요? 요 A가 C에 들어가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때요? 당연하지. 됐습니까? 이게 끝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건 증명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보통 문제를 푸는 과정에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내 말은.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증명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것의 포함 관계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를 만족한다는 뜻은 요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소 X가 있어. 그럼 그 X가 A의 원소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하면, 자,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것에 의해서 반드시 그 X는 어디의 원소가 됩니까? B의 원소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또, 이것에 의해서 X가 B의 원소이면 반드시 그 X는 뭐의 원소가 됩니까? C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런 거지. 이것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또 이것이면 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면 얘가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그럼 뭐야? X가 A의 원소이면 X가 C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고 C가 A에 속하면 셋 다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뭐 당연한 거지. A가 B에 속해, B가 C에 속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C가 A에 속한다는 뜻은 이번 그림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셋 다 똑같으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X가 A의 원소야. 그 문제가 요것에 의해서 반드시 그 X는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만족하니까 반드시 요 X는 C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로부터 하는 증명은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A하고 C는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이게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A가 C를 포함한다는 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개는 앞에 괄호 1번에 의해서 얘를 만족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했던 증명에서 뭐가 똑같습니까? A하고 C가 서로 같다, 상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똑같아요. A하고 C가 똑같네. A하고 C가 똑같네. 그럼 이제 뭐 이 A하고 C하고 똑같은 거 말고 또 B 같은 걸 하려고 하면 되는데 봤더니 A가 B에 속하네. 그 말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은 A하고 C가 똑같으니까 C도 이렇게 B에 포함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C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는 C가 B를 포함하는 거니까 역시 이거하고 이걸 구하게 되면은 C하고 B도 역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의 증명을 일단 했고 나머지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은 요 다음 과정,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러면서 그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단원인 21단원에서는 그것들을 또 복잡한 연산들, 뭐 원소 개수를 센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집합에 대한 연산을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정이 중학과정과 겹치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해 조금 더 빠른 호흡으로 공부해 주기를 바라고 자, 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